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이 사주는 기하기가 말할 수 없으니 조심하고 점쟁이에게 경솔히 물어보지 마소서. 이 방언을 나온 후 어머니 한씨가 전쟁이 문성윤에게 방언의 사주에 관해 물었더니 문성윤이 내뱉은 말입니다. 말인즉 방언 사주 속에는 나라를 배신하거나 나라를 세울 운명이 들어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칫 그 사주를 함부로 보여 왕이 될 사주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방언은 사주뿐 아니라 생김새도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하륜이 감상에 일가견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방언은 장인인 민재와 친구였던 그는 민재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상본 것이 많지만 공의 둘째 사이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뵙고자 하니 공은 그 뜻을 말하여 주십시오. 방언의 관상에 대해서는 나무도 한마디 남겼는데 그는 이 방언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늘을 덮은 영특한 기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방언의 관상을 두고 실록은 태조가 높은 구의 용의 얼굴이었는데 태종의 용모가 닮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이 이성계를 닮았다는 것은 지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이성계는 키도 크고 덩치가 컸으며 힘도 장사했지만 이 방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식은 아비가 잘한다고 했는데 이성계는 이 방언에 대해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성계가 이 말을 한 것은 1394년 6월 초였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자의 주원장이 이성계에게 친아들을 입주시키려고 하자 이 방언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이성계는 걱정 어린 얼굴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만리의 명계를 탈없이 다녀올 수 있겠느냐? 당시 이방원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20대 청년 이방원에게 이성계가 파리하고 허약하다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이방원은 결코 이성계처럼 체격이 좋고 힘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록에서 태조의 용모를 닮았다고 한 것은 의례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태조의 용모의 성격을 닮은 인물은 정종, 이방과였습니다. 정종은 태종처럼 무술에 익힌 무인이었고 전쟁에도 직접 참가해 공을 세웠으며 격구와 같은 거친 운동을 직접 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에 대해 실록은 자질이 온화하고 인자하며 공손하다고 했는데 이는 태조 성격과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태종에 대해서는 영명하고 애지가 출중하고 세상을 구제할 뜻이 있다는 표현이 있으나 온화하고 인자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원에게서는 이성계가 지니고 있던 온화함이나 너그러운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종실록은 이방원의 품성과 자질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태종은 나면서부터 신비하게 남달랐고 조금 자라매 영명과 예지에 출중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학문의 날로 진보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지르면 똑똑했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똑하다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인데 태종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나 이때의 아버지나 공부 잘하는 자식을 자랑스러워하기는 매한가지였던 모양입니다. 동각 잡기의 다음 이야기는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조는 본시 유학을 좋아하여 비록 군대를 거느리는 중에도 창을 놓고 쉴 때면 유명한 선비를 청하여 경사와 사기를 논의하느라고 밤중까지 자지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가문에 유학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태종은 학문길에 나가야 했더니 태종이 글리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고려 우왕 때 태종이 과거에 급제했는데 태조가 대궐에 나가 절을 하며 감사해내라고 감격이 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성계에게 이방원은 이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학문을 익히지 못해 전장을 누비는 변방의 무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들만큼 학문을 하여 중앙정계에서 문관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방언이 아비의 그런 소원을 이뤄준 것입니다. 아들이 과거에 합격한 사실이 얼마나 좋았으며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대장부가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겠는가. 어찌 보면 이성계의 이런 모습은 어느 개그맨의 표현처럼 참 낯설었습니다. 흔히 자식 사랑하며 팔부치려라는데 이성계가 그랬습니다. 동각잡기의 기록입니다. 태종이 제학이 되니 태조의 기쁨이 대단하여 사람을 시켜서 광교, 임명장을 두세 번 읽게 하되 손님들과 연애를 할 때는 반드시 태종에게 연기를 시키고 매양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손님과 더불어 즐겁게 하는 데는 너의 힘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성계는 자리만 마련하면 망원자랑의 신이나 아비였습니다. 즉 이성계는 방언바보였습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연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시를 짓는 것으로 한 사람이 시 한 구절을 지으면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한 구절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학문과 문학적 능력을 동시에 겨루는 일이었는데 이성계는 연애가 있을 때마다 방언을 불러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자식 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태종 정말 한국에서 훌륭한 임금이다. 그리고 똑똑했던 임금이다. 한국은 태종처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태종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발전시키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